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 즉 일반화 통합이론 1에서는 어떤 내용을 수업할 건지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미리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미리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자료는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의전원 붙은 학생이에요. 지금 이제 한 명은 지금 이제 건대 의전을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은 지금 이제 부산대 한의전을 붙었습니다. 여기 말고 지금 이제 또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벌도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치전을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제 서울대 치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성적보다는 다른 스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에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학생에 해당돼서는 지금 이제 자연과학 점수를 이제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자연과학 1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게 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2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게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필기 시험이 9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합격 확률이 높아요. 그 이하가 되면은 솔직히 이제 그 합격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미디스는 그렇지 않아요. 미디스는 미디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었는데 합격이라는 그런 제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맞으면 된다. 뭐 심한 경우에는 다른 스펙이 굉장히 우세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생물하고 화학을 다 합쳤을 때 표점이 110이 안 되는 경우에 합격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스펙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 미디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전형 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미디 성적이 2단계에서 이제 미디 성적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디 성적이 2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생물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디스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생물 전공 학생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요 점수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생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요 점수보다 약간 높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학생들은 지금 이제 생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물 점수가 약간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점수가 똑같고 화학 점수가 그나마 약간 높은데 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디 그 시험 문제 구성 한번 본 적 있어요? 아직 잘 안 봤죠? 그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화학이 일반 화학이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기화학이 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기화학 포션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PT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일반 편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유기화학이 퍼센티지가 좀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63점 맞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맞은 개수가 뭐냐면 일반 화학이 10문제 맞았어요. 그리고 유기화학이 10문제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한의전 붙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일반 화학이 열세 문제 맞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학이 9문제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죠. 그죠? 전체 30문제 중에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20문제, 이 친구 같은 경우 22문제 맞았습니다. 제가 왜 5점짜리에서 계산 복잡한 거를 만약에 힘들면 제껴도 되는지, 그죠? 그 이유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못 풀더라도 일단은 나머지를 전부 다 맞게 되면은 표점이 상당히 높은 쪽에 받게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화학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금 생물 전공 생물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화학이 표점의 분포가 좀 상당히 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문제보다 좀 더 맞게 되면은 지금 표점이
팍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제 미dik 성적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일단은 이제 화학을 좀 하셔야 되고요. 예, 그 중에서도 유기화학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유기화학 10문제, 지금 유기화학 9문제, 지금 유기화학을 거의 다 맞았는데, 자, 왜 이제 일반학 시각이긴 하지만 유기화학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학 문제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못 풀었는데 그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30문제를 지금 1시간 15분 동안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계산 복잡한 문제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5점에 해당되는 문제에 속하게 되는데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물론 이제 일반학이 자기가 훨씬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에 투자도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유기화학을 푸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절약이 많이 돼요. 예,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메커니즘만 알면은 지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기화학에서 지금 10문제 정도에서 5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문제는 항상 첫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명명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간단한 성질이 나와요. 그 성질에서는 그냥 산염기 비교하는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 단순하게 반응성 비교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런 식의 이제 비교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문제가 전부 다 반응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반응에 관련된 게 나오게 되면 항상 3가지 반응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옳은 거 찾거나, 아니면 보기 5개에서 반응식을 쭉 나열하고 거기서 옳은 거 찾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응식들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이제 많은 문제, 어느 정도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기학은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유기학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모의고사를 보고서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찍어줬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반응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하면서 유기학 문제를 풀었고, 예, 그로 인해서 일반학에서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대신에 여기서 많이 할애를 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유기학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일반학 기본적으로 가시면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그러니까 계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dik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점 합비 120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일단 합격 확률은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모의고사에서 30문제 중에서 한 22문제에서 23문제 정도를 맞췄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모의고사 점수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의 스타일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2018년도부터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요거는 지금 미디에서 주최하는 곳에서 지금 이제 제시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자 구조의 주기적 성질, 여기서 이제 원자 구조는 기본적인 원자 구조도 들어가지만 양자 이론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자 이론이 일반 편입에서 하는 양자 이론보다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순하냐면은 파동함수 들어봤죠? 파동함수 이용해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그냥 오비탈을 적용시키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항상 1번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거, 3점짜리 문제. 보시면은 항상 똑같아요. 1번이 그 파동함수에 관련된 게 나오고 그 다음 2번이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둘 다 주기적 성질 같은 경우에 약간 문제가 어렵게 되면 4점이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배점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3점이 배점이 돼요. 굉장히 쉬운 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분자 구조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일반적인 분자 구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분자 오비탈에 관련된 거.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한 문제씩 해서 지금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 문제. 그죠?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 양론하고 기체랑 뭐 연결돼서 지금 계산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산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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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보시면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 지금 기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열화학도 표면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금 약간 난이도가 높은 5점짜리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계산 복잡한 문제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금속하고 지금 배기화합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이 결국 우리가 일반화학 하면서 이제 준비할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험 문제가 항상 포함이 돼요. 실험 문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눠서 문제들이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실험 문제는 거의 여기 가득 차게 나와요. 그러니까 읽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내용 자체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실험에서 하는 과정들, 실험 과정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 나와 있고 그걸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읽는 것이 귀찮은 거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전체 보게 되면은 지금 2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역별로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항상 지금 나오는 문제의 숫자는 지금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오는 스타일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예,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여기 10개의 챕터예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에는 지금 화학 기초하고 그 다음에 아원자 입자에 해당되는 거 화학 양론까지 이제 세 가지 볼 건데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 활용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화학 양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초가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통합 이론에서는 지금 액체와 고체, 액체와 고체에서는 여기에 상평형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합 이론 1 과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루게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통합 이론 2에서는 자, 액체, 고체, 상평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섞은 용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용액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솔직히 화학 반응 속도부터 시작해서 화학 평형, 산염기 평형,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체크된 거는 전부 다 화학 평형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유에너지 반응의 자발성하고도 연결된 내용이긴 하지만 평형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요. 연결돼서. 예, 그렇기 때문에 5점짜리 해당되는 건 전부 다 이 영역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일반화학 문제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기화학, 그 다음에 전이금속,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핵화학이 들어가는데 핵화학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핵화학은. 예, 지금까지 출제된 것 중에서 핵화학은 딱 한 문제 출제됐었고 그것도 이제 초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핵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디에서는 출제하지 않지만 일반 편입에서는 그래도 종종 출제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혹시라도 일반 편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네, 미디에서는 성적이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디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 솔직히 이 부분은 2학년 이상, 대학에서 2학년 이상 때 배우는 전공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열화학 심화는 여기에서의 지금 열화학은 일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적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물론 적분을 알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지만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분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난이도 높은 거. 그 다음에 분광학이라고 표현했긴 했지만 솔직히 이 분광학은
유기화학이 포함이 되죠. 그죠? 예. 유기화학이 포함이 되고, 분광학은 전부 다 이제 분광학에서는 해석하는 방법이 전부 다 양자화학이기 때문에 양자 이론에도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유기화학 할 때 우리가 좀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작년, 그러니까 2020 작년 문제죠. 그 작년 이전에 원래 미딧 영역에서는 분광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출제 안 한다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는데 작년 문제에 분광학이 간단하게 활용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아까 그 합격자 중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분광학을 살짝 그래도 다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맞춘 학생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요번에 카본 NMR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영역도 우리가 좀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군론은 지금 무기화학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고분자, 그 다음에 분석화학 이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급 영역은 전부 다 미디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일반 편입을 다시 또 준비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디 준비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분광학에 유기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영역을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미디스를 할 때는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이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일반 편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학까지는 공통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학교에서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일반학만 출제한다는 학교들도 유기학을 전부 다 출제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원광대,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일반학만 출제한다고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연고대도 유기학을 한두 문제씩 출제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거는 일반 편입에서만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에서 주로 출제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하고 중앙대, 그 다음에 분석화 같은 경우에는 대가대,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출제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일반 편입 준비하실 때 그거는 따로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2023학년도 바로 작년 문제죠. 예, 작년에 나왔던 미디 문제입니다. 예, 미디 문제 중에서 좀 단순한 문제 3번에 해당이 되고 지금 요거는 지금 분자 구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분자 구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을 할 텐데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쉬운 문제도 나오고요. 자, 이 문제가 5점짜리입니다. 5점짜리. 지금 기체랑 관련된 화학 양론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문자가 되게 많죠. 그죠? 예. 문자를 이용해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에서도 지금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딸려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계산할 때 좀 약간 좀 복잡합니다. 부담이 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적응하다 보면은 쉽게 풀려요. 자, 이제 아까 이제 합격자 중에서 지금 요거를 잘 안 풀었던 학생은 유학생 출신이에요. 아무래도 유학생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계산하는 게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아요. 항상 계산기를 사용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안 푸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여하튼 지금 이런 식의 계산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당연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편입에서는 안 나오는데 미디에서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수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아까 좀 전에 계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는 거.
예, 마찬가지 그래프 주고서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주고서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는 솔직히 일반 편입에서는 잘 안 나오고 미디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이론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론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활용하는 거.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높은 배점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 다룰 때는 지금 요거 위주로 주로 풀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제 컬이랑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연히 처음에 이제 이론 과정 했을 때는, 이론 공부할 때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론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업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데만 거의 수업 시간의 2배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론 공부할 때는 그냥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것을 일단 한번 봐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챕터별로 문제를 풀면은 연습 문제를 풀게 되면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자기가 정리했던 것 중에서 비어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게 동시에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할 건데요. 이때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미디 문제 중에서 지금 최근 스타일하고 똑같은 것들은 거의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단원별 문제 풀게 하게 되면은 일반화학하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 합쳐가지고 거의 한 1000문제 풀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미디 시험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를 전부 다 풀게 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보게 되는데 아마도 실전 모의고사에서 23개에서 25개 정도 사이 항상 성적이 나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 갖고 또 이제 자기 수준을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에서 우리가 필요한 전형 요소입니다. 자, 미디에서 필요한 전형 요소는 크게 봐서 이렇게 4개입니다. 자, 탭스, 그 다음에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 이제 GPA까지 포함. 그래서 어떤 학교는 따로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제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 내신. 일단은 의존하는 내신은 높을수록 좋아요. 지금, 작년에 이제 합격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신들이 전부 다 95% 이상이었습니다. 100분율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내신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탭스죠. 탭스. 물론 탭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점수 이상이 돼야지만 꼭 합격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해봤을 때는 치전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치전원만 거의 남았기 때문에 치전원 대상으로 많이 준비들 하실 텐데 치전원은 그래도 의전보다는 살짝 낮긴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400 후반대 점수 갖고도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학생들이 되겠죠. 일단은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의 지금 점수 갖고 생각하시면은 한 학생은 520점, 한 학생은 547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미디 시험은 한 학생은 지금 이제 그 표준점수 합친 것이 120, 그리고 다른 학생은 125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면접. 생각보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면접을 보고서는 자기가 합격을 했을지 안 했을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자기가 느꼈을 때 상당히 면접이 괜찮게 봤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거의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높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가 낮더라도 나머지 갖고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통 미디 시험 같은 경우에는 110점 빼도 괜찮긴 하지만 120점 이상, 그죠? GPA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이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거 이상 되고 마지막에 면접을 잘 봐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제시했던 점수에서 하나가 잠깐 뒤처지게 되면은 나머지가 충분히 따라가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영어 점수랑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그 다음에 미디 성적 중에서 약간 낮으면은 뭘 채워야 돼요? 서류 전형 채워야겠죠. 그죠? 예,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계열을 가졌기 때문에 의학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거가 관련된 뭐 인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들어가시면은 서류 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성적만 갖고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할 컬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미리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1, 2월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우리 과정입니다. 그죠? 예, 일반화, 통합 이런 일을 할 거고, 원래는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일반화학, 통합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유기화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예,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은,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은 완전히 별겁니다. 예, 일반화학은 주로 뭐예요? 주로 계산이죠. 예, 물론 이론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전부 다 계산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학을 기반으로 한 계산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기화학은 계산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반응이에요. 반응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오비탈과 분자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통합이론 1에서 분자 구조가 완벽하게 이해됐을 때 유기화학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험 볼 준비가 안 돼요. 시간상.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유기화학 같이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유기화학 했을 때 앞부분에서 분자 구조에 관련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1, 2월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 3월에 지금 아까 이제 평형과 관련된 부분 대부분 이 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4월이면은 유기화학하고 일반화학이 전부 다 지금 이론 과정이 끝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단원별 기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 합해서 거의 첫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 풀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통합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약간 내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채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단원별 기출문제 풀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적응 정도만 굉장히 높아도 예, 점수 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8월에 시험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미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 편입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미디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 지금 하게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학혈 각 학교별로 기출문제, 전체 구성된 기출문제를 보면서 또 우리가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1년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 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학교도 봐서 좀 더 좋은 데 가면 좋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했지만 공부 안 돼요. 당연히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일단은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합시다. 그죠? 네. 가능해요. 전부 다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일반학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예, 그리고 모의고사 봤을 때는 시간 안에 푸는 거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우리가 꼭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인 과정을 했을 때 아까 합격한 학생들 요거 수업 들을 때까지 학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네. 자, 여기도 모의고사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합격하려면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좀 이제 고생이 되더라도 예,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를 합격하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건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예.